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사입니다. 오늘이 3월 3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마다 아침에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는데요. 오늘 거는요. 지난주 대비 리얼미터는 매주 여론조사를 해서 매주 월요일 아침 무렵에 발표를 하는데 전주 대비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요. 우리가 이걸 유심히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감독님 정당 지지율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정당 지지율이요. 일주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한 이 진폭이 있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요. 지난주는 42.7%, 민주당 41.1%에 비해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1.6% 약간 앞섰는데 요번 주에는요. 저게 뭡니까? 5.1%가 급락을 했습니다. 5.1%가 급락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41.1%에서 이번 주 44.2%로 3.1%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율 격차가요. 44.2% 대 37.6%로요. 오래간만에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민주당 지지율이 앞서는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저기 저 그래프 보면요. 1월 2주 때 이제 민주당 지지율에 근접을 하고요. 1월 3주 때 역전을 합니다. 역전을 하고 그다음에 2월 2주 때 다시 한번 약간의 또 재역전이 돼서 민주당이 조금 높았다가 지난주에 또 국민의힘이 재역전해서 조금 높았는데 이번 주는 오차 범위 바깥으로 벌어졌습니다. 이 아시다시피 리얼미터 조사는 ARS 조사고 ARS 조사가 전화 면접 조사에 비해서 이른바 이 보수층, 강성 보수층의 이 반응이 더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쪽이 더 많이 반영되는 거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 리얼미터 ARS 조사에서도 정당 지지율이 저렇게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는 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정권 연장을 바라는가 정권 교체를 바라는가 이 지표에 있어서도요. 지난주하고 등락이 아주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기 오른쪽에 저 그래프를 보면요. 파란색 그래프는요. 전주 대비 급등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49%에서 55.1%로 한 주 동안에 6.1% 급등을 했습니다. 반면에 빨간 그래프는 급락 45.3%에서요. 39%로 6.3%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권 교체가 55.1%, 그다음에 정권 연장이 39.0%, 16.1% 차이인데 자, 앞에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요. 두 번째 지금 살펴보고 있는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하는 것들이요. 엊그저께 저희가 3.1절 집회를 봤는데 반탄 집회에 모인 그 인원수 경찰 추산으로는 광화문과 여의도 합쳐서 12만 명이 넘었는데 이재명이 적극적으로 홍보한 찬탄 집회에 나온 안국동 집회 2만 명이 채 안 된다. 18,000명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6분의 1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아스팔트에서의 세대결에서는 6대 1이었는데 왜 그러면 지금 ARS 조사로도 보수 측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나온다는 ARS 조사에서도 저 격차가 저렇게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광장의 열기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광장의 열기는 열기대로 주목해야 되지만 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중간지대에 있는 침묵하는 다수의 여론이 어느 쪽으로 지금 움직이는가 하는 것도 같이 봐야지만 종합적으로 우리가 전체 판세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 하는 건데요. 또 오늘 리얼미터 조사 중에서요. 여야 차기 대권 주자들의 이런 것들 보면요. 이거는 전주에는 이 조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2주 전 거하고 대비를 해보면요. 이재명이 3%가 올랐습니다. 김문수 장관의 경우에도 0.8%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5.7%에서 6.9%로 1.2% 올랐고요.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7.1%에서 6.8%, 오차범위 내죠. 0.3% 약간 미세하게 감소를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요. 반토막이 났습니다. 10.3%에서 5.1%로요. 무려 5.2%가 빠졌다. 그 밖에 다른 주자들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여야 차기 주자 선호도를 보고 오세훈 시장의 이 지지율이 왜 이렇게 급락을 했는가? 근데 이게 리얼미터 조사에서만 그런가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사실 저 정도로 반토막 난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하향 추세를 보인 건 맞거든요. 지난주 한국갤럽 그거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제 매주 하는 건데 오세훈 시장이 전주 대비 전체 유권자에서도 1% 하락을 했고요.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놓고 볼 때도 1%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도 전체 유권자에서 1% 하락을 했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13%에서 9%로 4%나 이게 또 급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한동훈 대표는 지난주나 2주 전이나 또 지난주나 같은 11%인데 홍준표, 오세훈이 하락을 하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2등을 차지하는 이런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요. 이게 명태균 게이트가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진척되다 보니까 그 부메랑을 그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있는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이 받는 것 아니냐 해서요. 그런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탄핵 정국 끝나가니 뭐 한다. 이런 이제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뉴스 안에서요. 탄핵 정국 끝나가니 명태균 태풍이 불어오고 있어서 여권 대선 구도의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주목이 된다. 주목이 된다.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작용할지는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뭐 여권 2위가 되는 게 명태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제 77일 만에 어제 공개 행보를 시작하면서 다시 존재감을 이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목도가 높아지고 해서 약간 이제 우상향 상승 곡선을 타는 것이고, 오세훈 홍준표 시장은 그 전부터 쭉 꾸준히 공개 활동을 해왔는데 최근에 명태균 수사가 급진전되면서 그로부터 일정한 타격을 받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는지는 저 그래프만 갖고는 쉽게 뭐라고 설명이 안 되죠. 인과관계가 쉽게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지난번에요, 그 동아시아 연구원이라고 하는 한국 그 정치학자들, 사회학자들, 또 경제학자들, 사회과학계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의 중도층에 대한 특별 리포트를 냈거든요. 근데 그 리포트를 책임 감수한 분이 서울대 정치외교학과의 강원택 교수인데, 강원택 교수가요, 오늘 그 한 매체랑 긴 인터뷰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판세를 잘못 읽고 있다.
국민의힘이 판세를 잘못 이끌었다. 오늘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오늘 나온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전주 대비 국힘이 떨어지고 민주당은 가파르게 올랐다. 또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 정권 연장은 6% 이상 떨어지고 정권 교체는 6% 이상 올랐다. 그러니까 광장의 열기만 보면 안 된다. 강성 보수 측만 보면 안 된다. 강원택 교수가 지난번에 이거 한 거는 조용한 중도층은 무엇을 원하나 이런 제목의 그 보고서였는데, 그러니까 강성 보수, 온건 보수, 중도 보수, 중도 이렇게 세 개를 나눠서 이 그 한 2,000명 이상의 샘플을 쭉 그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게 나오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강원택 교수도 여기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여야 주자들 지지율 변동, 거기서 자신 역시 궁금한 게 있었다. 계엄 사태 이후에 왜 김문수, 홍준표가 뜨고 한동훈, 오세훈은 지지도가 낮게 나오는지 자신도 궁금했다.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중도층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다른 강성 보수나 강성 진보에 비해서 적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 정치 효능감이 낮았기 때문이다. 내가 무슨 의사 표시한다고 바뀔까? 그런 정치 효능감이 낮다 보니까 이 여론조사에도 적극 참여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좌우 양극은 열성적으로 경쟁적으로 여론조사에 반응하는 반면에 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다. 근데 막상 자신이 이거는 웹조사라고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놓고요. 바로 거기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을 줍니다. 뭐 이틀이면 이틀. 그때까지 시간 날 때 거기 설문에 뭐 눌러서 이거를 답신을 해주면 된다.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기 거기 때문에 이 중도층들이 표집이 꽤 됐다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표집된 중도층이 한 46% 되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020년 3구 대선 때요. 그때 방송 3사 출구조사가 기가 막히게 맞았는데, 그 출구조사에서 그 조사된 샘플의 이념 분포를 보니까 보수 31%, 진보 21%, 그리고 중도 또는 자신의 이념 성향 모르겠다가 47%가 나왔는데, 요번에 강원택 교수가 이 조사한 거에도 중도가 46.4%가 나온 거 봐서는 엇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까지는 내가 뭐 의사표시 해봤자 뭐가 되겠느냐 해서 반응을 안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중도층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각종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면서 중도층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중도층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요, 강원택 교수는 선거 정치학의 대한민국의 권위자입니다. 선거 정치학의 대한민국의 권위자인데, 만약에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은 어떤 결과가 될 것인가, 완전히 새로운 경쟁 구도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치 양극화, 적대적 공생관계의 한 축인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무대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판이 열릴 것이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라진 자리에 이재명은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은 남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사라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라진 자리에 누가 들어올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홍준표나 김문수가 될 수도 있지만 한동훈이나 오세훈이 될 수도 있다. 만약 국민의힘 후보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또 계엄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차별화를 시작한다면 새로운 경쟁 구도가 생길 수가 있고, 이 중도 온건 보수층의 표심도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변동할 수가 있다. 변동할 수가 있다. 과거에도 그와 같은 사례가 몇 번 있었다. 그러니까 강원택 교수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요, 강성 보수인
홍준표, 김문수가 되는 것보다 온건 보수와 중도 친화적인 한동훈, 오세훈이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지만 이재명하고 대적해서 이제 이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상당수가 지금 아직까지 마음의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얻을 수 있다면 조기 대선에서도 승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강원택 교수의 결론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잘 새겨보고요. 이번 주에 또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 MBS 조사, 한국갤럽 조사 이렇게 나오니까요. 지금 뭐 약간의 이런 변화 가지고 쉽게 뭐가 어떻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너무 섣부르지만요. 하나의 우리가 이게 단서가 될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주목해서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